안녕하세요. 저 배영민입니다. 최문규 선생하고 이제 책을 같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책을 썼을까? 왜 최문규라는 건축가하고 이렇게 썼을까? 저는 처음에 이제 주로 글을 쓰는 학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지난 한 10년 이상 넘어서는 전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특히 이제 전시를 하면서 이 의심이 힘이다에 담겨 있는 어떤 최문규의 어떤 설계하는 방법, 내가 하는 일에 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의 후반부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전시의 어떤 방법을 이렇게 반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유학 가고 발견한 게, 이게 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저로서는 굉장한 발견이었어요. 아무도 평면을 어떻게 짜는 거지, 왜 이렇게 선을 긋는지, 평면이 이렇게 나오면 왜 인면을 이렇게 하는지, 단면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지식이 있는 줄 몰랐다가 이제 유학 가고 이런 서양의 19세기에 굉장히 단단했던, 오랫동안 돼 있던 이런 보자르라는 시스템을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대마다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건축이 이제 혁명적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안에서 그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르코르비세예요. 현대 건축에서 어떤 설계 방법이 과거에 어떤 굉장히 위계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서부터 현대 건축으로 오면서 특히 도미노 프레임이 열어주는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보자르적으로 위계적인 어떤 설계 방법에서 조금 더 열려있는 방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서양의 고대 그리스 로마 때는 고딕 때까지만 하더라도 건축의 형태가 어떤지를 다 알아요. 지금처럼 이게 콘크리트일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대각선도 있고, 유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류의 가능성이 없을 때 그냥 건축은 고정 건축, 건축은 고딕 건축,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건축은 한옥, 이런 것만 있었던 시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보자르의 어떤 그런 위계적인 어떤 방법에서부터 지금의 굉장히 이렇게 열려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지금 다 공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많은 건축가들이 위계적으로 설계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해본 건축가 중에 이제 승유상 선생도 이런 식으로 위계적으로 해요. 스케치 쫙 하고 던져주면 밑에서 직원이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대로 돼요. 그죠? 첫 스케치가 전설적인 비행기에서 내가 냅킨을 쫙 해갖고 던졌는데 그게 저 명작이 됐다.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승회처럼 디테일도 알고 구조 풀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다 그게 있으니까 그게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반대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건축가 중에 이렇게 위계적인 방법 말고 이렇게, 그래서 수평적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수평적인 방법을 하는 건축가가 최문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개념을 내가 처음부터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탐색을 한다고 그랬었나? 그러니까 이제 모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이거를 건축가 소장이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이걸 다 완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거 쫙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300개의 구멍을 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히 다른 방법의 어떤 건축가여서 이 책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남기는 그런 스케치들, 부산물들이 다 그런 어떤 창작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했고, 또 굉장히 영웅적이지가 않은 그런 말들이 저는 이렇게 마음에 들어갔고, 굉장히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창작 과정을 곡해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 메이킹과 다른 얘기들을 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좀 담아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담의 내용에 여러 가지 그런 그림이 뭐를 하는 걸까? 부산물이 뭐지? 왜 이런 스케치를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대담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책을 왜 이런 그 책을 만들려고 했는지, 왜 최문규였는지, 왜 내가 이렇게 끌렸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나도 생산자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는 일들을 의심이 힘이 다에 담겨져 있는 그런 수평적인 열려 있는 어떤 방법과 이렇게 비춰서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요즘 많이 하는 전시기획하고 큐레이팅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4년에 그때는 조민석 선생하고 이제 한국관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북한 건축을 주제로 해갖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저의 말하자면 큐레이팅 론이라는 게 제가 나름대로 생겼어요. 건축 전시 기획이라는 거는 나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나의 어떤 입장이 생겨갖고 그때부터 그 큐레이터라는 것을 넣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황금사자상을 받았고 그때 이제 수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전시 기획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생산해냈어요. 처음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건축을 한 공간 안에 전시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이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문을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말을 다루는 학자, 그게 저겠죠. 공간을 다루는 건축가. 이때 당시에 그 전시 디자인은 조민석 선생이 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다루는 그래픽 디자인 슬기민이 했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그 일을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제안도 하고 그런 어떤 게 이제 전시 기획의 묘미라는 것을 스스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기획하고 있는 전시가 11월 초에 개관하는 건데 한국 현대 건축의 지난 30년을 돌아보는 전시를 하고 있어요. 모든 전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모든 건축 프로젝트가 다르듯이 모든 전시 기획 프로젝트는 다 달라요. 그리고 저도 거기 안에서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장이라는 게 전시 기획에서 뭐냐라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시에서는 가령 3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되는 거는 이미 이렇게 그 주최 측에서 주어진 거예요. 지난 헝가리와 한국의 수교 30주년이니까 30년이니까 30개 프로젝트를 골라달라. 약간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했어요. 그렇게 하자. 건축가와의 어떤 설치를 얘기해야지 디자이너와의 어떤 협의를 해야 되지 각각의 큐레이터들이 팀 안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는지 전시장에 어떤 상황들이 있는 것이지 그 문화원이라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구들이 있지 이런 복합적인 관계들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건축의 어떤 복합성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이렇게 디자이너는 디자이너가 결정해야 될 일이고 나하고 얘기는 하겠지만 건축가하고 상대할 때 건축가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서로 대화를 해서 얘기를 풀어. 전시 그래픽 디자이너가 또 따로 있어. 그럼 그래픽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래픽하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항상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최문규 선생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 수평적인 방법을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내 속성이구나 라는 것을 최근에 와서 깨달았어요. 이건 최문교 선생님 거예요. 그래서 최문교 선생님 거가 여기 쌈짓길이 이제 우리가 전시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여기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모형이에요. 이건 사실 모형이고 요 사진들을 놓고 그래서 이 전시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감각과 그것을 만드는 여러 주체들과의 어떤 교감이 이런 의심이 휘날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이렇게 수평적인 어떤 방법들, 다양한 주체들 간의 어떤 관계와 대화에 대한 얘기들이 저 책에 담고 싶었던 거고, 내가 최근에 나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걸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미국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우연히 미국의 화폐 동전에 그림을 새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한 게 1불 동전, $1 동전의 디자인을 자기가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17세기 초에 미국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매사추세츠 주에 배를 타고 오죠. 근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 이제 어떤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1621년의 조약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화가가 만들어낸 게 이 청교도와 미국 원주민들이 이제 서로 조약을 맺으면서 이 파이프를 서로 두 손을 이렇게 쥐는 그런 장면을 그렸어요. 그래갖고 이걸 보면서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함께 일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평범한 사실을 이제 다시 이걸 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문에서 나왔지만 이게 대화라는 것은 신뢰와 의심이 동시에 있을 때 가능한 거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 네 말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서로 해보는데 믿는 거죠. 저 사람이 사기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계라는 것을 새삼 생각을 하면서 이 말로 오늘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